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승연애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시청자 김아연님이 이런 제목으로 메일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대와 LBC 애청자입니다. 환승연애로 볼 수 있었던 원빈과 지수의 심리 상태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질문하셨으면 또 저희 애청자가 아니죠. 질문이 길죠.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지수는 왜 입주 첫날과 상반된 반응을 보이나? 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붙여주셨어요. 입주 첫날에는 지수는 원빈한테 마음이 없지는 않는 것 같다고 했는데 최근 원빈이 미련이 있는 듯 행동을 취하니 부담스럽고 불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지금 지수, 원빈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잖아요. 두 사람의 태도가 극적으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인터뷰 때 입주한 첫날에는 원빈한테 미련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친구로 잘 지내기로 했다가 미련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당황스럽고 불편하다 라고 한 얘기가 진짜 속마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청자님의 생각은 세 가지를 주셨어요. 뒷페이지까지 있거든요. 첫 번째, 입주했을 때 지수는 정말 원빈에게 호감이 있던 게 아니라 마음을 떠보기 위해 마음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한 느낌. 본인 혼자 전남친에게 미련 있는 모습이 싫었을 것이고 반면 원빈이 잘해보고 싶다고 하면 아직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명확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은 한 가지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이유를 써주신 거죠.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는 했지만 마음을 떠보고 싶었다는 이유 하나와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대주신 건데 자 먼저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놓고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과도한 책임감이라는 영상에서 책임감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좀 과도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니고 다른 박사님이 써주신 거를 요약해서 이론적인 얘기를 넣어놓았으니까 과도한 책임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 자체가 그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것을 좋은 교육 물론 그게 좋은 교육인 면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 자기 감정을 우선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내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인으로서도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교육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걸 좋은 교육처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감정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도 부정적인 감정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욕했다고 생각해 버린단 말이야. 긍정적인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부정적인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해 버리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냥 대체시켜 버리는 거지. 내가 지금 부정적인 감정이 떠올랐는데 난 지금 긍정적이야 라고 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이제 원빈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과도한 책임감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영상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좀 한번 보세요.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영상에서 원빈 씨가 책임감이 과해지는 과정을 겪었지만 성실하게 일기를 쓰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첫 번째 단계에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그냥 책임감에 짓눌린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상 타인의 감정을 세세하게 읽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눈치를 본다는 일이 반복된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두 사람 얘기를 떠나서 과도한 책임감은 타인에게 휘둘리기 좋다라는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면 왜 휘둘리기 좋을까? 내 감정과 내 속의 니즈를 판단을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감정과 사람에 대한 니즈가 정확히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욕구나 욕망에 대해서 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것, 성실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항상 이런 것들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책임에 보다도 더 많은 영역에 신경을 쓰고 더 많은 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계까지 내몰면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 물 주기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물을 주잖아. 물론 처음에 룰이긴 했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내 수고로움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라고. 실은 그 책임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n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원빈 씨는 내가 1로 해도 상관없어. 내가 100% 해도 그래 뭐 풀들이 죽어가네 아 슬프다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타인과 나의 역할의 경계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댓글을 보면서 참 걱정되는 게 이 단어를 가지고 뜻을 헤아려. 그 맥락을 가지고 헤아려야 되는데 단어가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지. 지금 이거는 감정과 현상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지 이거에 가지고 선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에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게 일어났어.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바꿀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장점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끌고 갈지야. 사자가 날지 못하는 건 당연해. 그러면 나라야 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사자한테 맡기면 되냐고. 사자가 못 난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사자를 지금 욕한 거야? 그냥 그거는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이야. 그냥 그 사람의 각자가 가지는 장단점이 있어. 그리고 그 장단점은 보통 하나의 특성에서 다 드러난다고요. 감정은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 왜냐면 보통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 건 진화론적인 걸로 봐서는 생존을 위해서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내 마음에서 어떤 해소가 필요하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필요에 의해서야. 배고프면 좋아 나빠? 배고프다는 느낌은 좋아 나빠? 불쾌하니까 나쁜가? 그럼 배고프다는 느낌이 없어져야 되나?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예요. 감정은 그런 우리의 생존을 높여주는 느낌부터 우리가 어떤 직관을 통해서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뇌가 무한정으로 클 수 없으니까 컴퓨터처럼 무한정으로 처리력을 늘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좋다 나쁘다를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게 감정의 역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프로세스로 이해해야 돼. 이걸 가지고 선악으로 이해하면은 세상에 선악이 나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선하게 봤다가 이 사람이 내가 생각대로 안 움직여. 그러면 저 사람은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찝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상대한테 필요하다는 걸 다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원빈 씨는 그러니까 눈치가 느린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어 하지. 이 사람이 딱딱 필요한 거를 원하는 걸 딱 해주는 그런 센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원빈 씨한테는 그냥 솔직하게 나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나 안 해줘도 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딱 그렇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원빈 씨한테는 좋은 상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독립적인 사람은 원빈 씨처럼 책임지고 싶어하는 그런 책임감을 자극하지 못하니까 원빈 씨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한테 호감을 좀 덜 느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원빈 씨가 가지고 있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그런 지점은 원빈 씨는 기본적으로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보다 100만 배 나은 사람이지. 근데 다만 그 과도한 책임감을 자기의 장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짓눌리면 안 되는 거지. 그거에 세 단계가 있어요. 이미 첫 단계 발을 내디딘 사람이라 충분히 언제든지 개선될 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빈 씨가 오해를 하면서 막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뭐 선물도 고르고 했는데 나한테 미안하다 하면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왜 미안하겠어? 일기를 써가면서 나와 대화를 계속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예전처럼 행동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기 위해서, 물론 원빈 씨 스스로가 과도한 책임감을 생각하진 않았겠지. 그 변화에 물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그렇게 해서 첫 단계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거를 가지고 일기를 쓰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꾸준히 몇 년간 노력했는데 지금의 나를 보니 예전과 똑같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미안한 거야. 그동안 나는 뭘 해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원빈 씨가 가지는 그 문제의 포인트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원빈 씨가 나쁘다 지수 씨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면 저희 채널에 남아서는 안 돼. 애초에 나는 그냥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떤 동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진다. 이거는 모든 행동이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사람한테 예의를 있게 대한다고 해서 그게 장점만 있을까? 절대 아니거든요. 예의라는 건 무색무취야. 그러면 원래 내가 가지는 그 특성, 이거와 잘 맞는 사람을 판가름하기는 오히려 예의를 갖추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 또 이렇게 하면 또 예의가 나쁜 거다 또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내가 너무 자괴감이 들긴 하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시청자분들도 아니 뭐 저런 얘기를 해 이런 생각을 하긴 할 거야. 저의 고충입니다. 그러면 이 지수 씨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지수 씨는 원빈 씨가 상처받는 게 싫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원빈 씨가 상처받는 게 싫었으면 말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가는 아침에도 연인일 때도 한 번도 제주도 못 왔는데 이렇게 찐친이 되고 나서야 제주도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아니면 그 전날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도 너 같은 사람이 친구가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해 이렇게 보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원빈 씨가 알아들을 정도 선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수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지수 씨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사람이 알아듣겠거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수 씨는 상황 판단력이 빠르잖아요. 눈치가 빠르잖아. 근데 그에 비해서 행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도 약간 티격태격하는 그 자리에서는 자리를 피해버리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중반이 넘어가니까 지수씨가 약간 조급한 마음이 드니까 뭔가 좀 더 내가 행동해야겠구나 느끼는 부분은 있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나연씨와의 일이 어쩌면 지수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어. 어쩌면 지수씨가 크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행동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이 갑자기 튀어서 나오는 행동이 있으면 그 부분에 이 사람의 욕망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평소에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이건 어쨌든 결국 내 내피셜이고 이거 시청자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또 뭐 이거 갖고 뭐 절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하고 내가 이 사람을 거절하는 그 말을 참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빈이에게 내가 더 이상 우리는 아니야라는 말을 굳이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해서 착한 원빈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착한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지. 지수씨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거절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원빈이가 나한테 매달리지도 않고 나도 그냥 별말 없고 그냥 조용히 재밌게 잘 즐겁게 얘기하면서 그냥 갔다 오는, 예를 들어서만 원빈씨가 제주도를 둘이 갔다고 생각하면 그런 느낌으로 지수씨도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냥 재밌는 얘기하고 가볍게 밝고 발랄한 이미지를 어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이 원빈씨가 못 알아들은 거야. 자기의 이런 시그널이라는 걸 못 알아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원빈씨의 책임감을 건드렸거든. 그래서 원빈씨는 실제로 원빈씨가 지금 다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 내가 지수에게 미련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 감정이 올라온 그 줄기 끝에는 시작은 책임감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혼자 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생각이 이 감정으로 쭉 줄기 타고 다 올라와 버린 거야. 그동안 자기가 억압해왔고 그리고 딱 결심했던 그런 것들이 다 깨져버린 거지. 근데 한번 이게 물꼬가 터지니까 그게 다시 닫히나 쉽게. 그러니까 지수 입장에서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이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뀔 줄은 몰랐다고 스스로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웃게 해줘서 고마워. 이거는 지수 입장에서는 그냥 감사의 표현, 그리고 어쨌건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으니까 그냥 친구로서의 표현 정도로 생각했는데 원빈 입장에서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거기서부터 충돌을 한 거지. 그러니까 지수는 좀 긴가민가 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선물을 받고 그때까지도 그렇게 불편함을 드러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마음은 불편했겠지. 제주도 가는 날 아침에도.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맞춰주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부터 서서히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촬영도 안 해버리잖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수씨가 좀 걱정하는, 지수씨 안에 내면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지수씨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수씨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원빈이랑 친구처럼 지내보기로 했는데 내가 얘랑 친구로서의 관계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는 연인으로서 그 역할이 굉장히 굳어진 관계지 친구로서 이렇게 밝게 지낸 시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항상 지수는 사랑받았고 원빈은 노력하는 이제 그런 관계로서 역할이 굳어져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친구로서 지내기에는 당장 원빈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해본 적도 없고 뭐 만나는 초창기 만나기 전에 이럴 땐 있었을지 모르지만 1대1 관계에서는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게 서로 몰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수 씨는 과거의 자신하고 좀 단절하고 싶거든요. 원빈이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 자신이 없을 만큼 나 자신 보다도 더 사랑한.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로서 자기를 남겨놓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표현하고 싶어. 물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사람처럼 보이겠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빈 씨와 만났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연애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과거와 자기는 단절을 하고 싶어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지금 나의 이런 밝은 모습, 지금 나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이거를 좀 봐주길 바라는데 원빈 씨는 자꾸 그 과거의 그런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또 시간관 얘기가 나오는데 원빈 씨는 약간 과거 긍정형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과거 긍정형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계속 되뇌이거든요. 속으로 되새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현 씨 입을 덮어줄 때도 어렸을 때 아버지와 그 눈밭에 누워있던 기억을 떠올려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런 기억들이 이 사람의 굉장히 원동력이 돼주는 거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엄했지만 굉장히 반듯한 그런 가르침이 이 친구를 독립적으로 만들고, 물론 이 친구를 강하게 키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정서적 방임처럼 이 사람에게 과도한 책임감을 부여했을지도 모르지만 원빈 씨는 그런 거를 굉장히 행복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굉장히 행복한 기억일 것 같아요. 이
근데 하지만 지수 씨는 그런 과거의 생각과는 단절하고 싶은 거지. 지금의 자신은 그때의 모습이 뭔가 언급이 될수면 될수록 자기한테는 손해란 말이야. 그때의 자신의 모습에 약간 부끄러운 면도 있는 거야. 물론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그냥 말로만 따져보면 내가 너무 받기만 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지수 씨를 생각해봐도 지수 씨 입장에서는 원빈이가 나한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인 건 맞지만 지수 씨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지수 씨도 최선을 다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원빈 씨는 실제로 딱 눈에 보이게 행동한 게 많으니까 그걸 지수 씨가 바라는 부분이 있었든 없었든 정말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원빈 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단 말이야. 그게 지수가 100% 원하는 거였나? 그거에서부터는 이제 지수 씨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 착한 원빈이에 대한 반박이 되니까 그걸 또 얘기하기도 애매할 거예요. 지수 씨 입장에서는. 그게 이 과거와의 단절이 저 부분. 원빈 씨의 이런 기억력. 근데 저걸 기억력이라기보다는 이제 과거 긍정형 시간관에서 나오는 결과인데 그게 자기 과거 자신과 단절하고 싶은 지수 씨의 생각과는 상충하는 거지. 그리고 지수 씨는 여기에 나오면서 좀 약간 센스 있고 쿨하고 약간 좀 인기 있는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원빈의 인기로 인해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야. 원빈은 누구한테 인기가 많아요? 히드랑 테이가 벌써 너무너무 아끼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성실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심지어 제작진도 약간 원빈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다 원빈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빈의 전 여친인 나는 상대적으로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 혹은 배제되는 연인으로서는 배제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끼는 거지. 억울할 거야. 그런 부분은 만약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외했을 때 지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원빈은 분명히 특별한 이성이야. 정말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선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너무 그 책임감을 좋아했지만 그 책임감이 항상 어느 때나 진지하고 모든 것에 너무 깊이 생각하고 그 스스로 반성하고 곱씹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를 찾는 그런 건 좋은데 그런 걸로 인해서 기억력도 너무 좋아. 그래서 기억력이 너무 좋고 이렇게 진지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만약 예를 들어 속물이야. 뭐 지수 씨가 그렇다는 게 내가 약간 속물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요. 차마 못해. 그리고 그냥 밝은 얘기를 가볍고 좀 어린 마음의 얘기를 하고 싶어.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 이제 그런 면이 원빈 씨랑 있으면 좀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씨가 보기에 원빈 씨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느낌을 점점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빈 씨가 여전히 멋있구나, 성실한 면이 있으면서 또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걸 보면서 되게 센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책임감으로 다시 움직이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여전히 과거와 똑같구나라가 생각됐을지도 몰라. 이걸 지수 씨에게 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원빈 씨의 마음이 가장 불편한 포인트가 물론 이거를 지수 씨가 직접 찝어내지는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예측을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물론 틀릴 수 있어요. 한계가 있을 거야. 그래서 만약 틀리면 그 틀린 거를 보고 다시 또 보정을 해서 다음에 그런 예측을 할 때 예측력을 높이는 거지. 근데 물론 내가 예측을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 나름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냥 시청자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시청자 의견이 나오는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세요. 또 나한테 너무 몰입하지 마. 상대가 책임감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비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 회차에 혜은 씨가 우는 장면을 보고 그 새로 등장한 남자 출연자 누구죠? 아무튼 그분이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할 때 내가 동정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하지 않았다. 저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지수 씨는 그거를 안단 말이에요. 원빈 씨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바뀐 그 시점과 행동의 원인이 내가 여기 와서 혼자가 된 그 시점이라는 걸 알아요. 그 시점에 갑자기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열리고 미련이 있고 이런 것들이 확 터져 나왔다는 걸 알아. 그 시작이 책임감이라는 걸 안단 말이야. 지수 씨는 굉장히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지. 예를 들어 지수 씨가 한두 명과 썸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이에 놓였다면 원빈 씨와 지수 씨는 그냥 친구로 지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수 씨는 아무와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시점이 존재했었잖아.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처음에는 또 그렇진 않았지만 원빈 씨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에게 마음이 열려서 다가온 그 원빈 씨가 마냥 고마운 건 아닌 거지. 근데 이거를 인정하면 더 자신이 초라해지니까 그냥 부담스럽고 불편해 쪽으로만 마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가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어쨌거나 제 생각이니까 뭔가 다른 의견이 있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의견이 다른 그런 댓글들은 제가 웬만하면 안 지웁니다. 거의 다 놔둬요. 다른 의견들이 반가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되게 중요하죠. 그런 의견들은 감사하고 좋죠. 어쨌건
이 질문자의 두 번째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리고 지수가 생각했을 때 원빈은 정말 착하기만 해서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맞춰주는 사람이 아닌 재밌고 센스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원빈은 거의 안 맞는 거죠. 저게 과도한 책임감 그 영상에도 왜 저렇게 되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빈 씨는 어느 하나 허투루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그러니까 가볍게 얘기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저것도 이제 원빈 씨가 좀 더 나이가 들고 여유가 생기면서 가볍고 재밌는 것까지도 장착할 수도 있겠지. 근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다 장착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원빈이 아무 관심도 못 받는 것 같자 본인도 현타가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너무 그 둘 다 인기가 없는 상황처럼 돼버리니까 그 상황이 약간 좀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상처를 더 이상 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나쁜 사람이 되기 싫은 마음이 더 커 보였습니다. 지수 씨 입장에서는 저 두 개가 실은 다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수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는 상처를 안 주는 거랑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안 되는 거 어떻게 같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지수 씨가 생각했을 때는 자꾸 그 원빈 씨와의 관계에서 이 친구는 그런 딱 딱 포인트를 찌르는 눈치가 없어. 나는 어떤 거를 말로 하나하나 설명하고 싶지 않고 나는 눈치가 되게 빨라서 포인트로 찌르는 눈치가 있어. 상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행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원래 성향대로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원빈 씨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잖아요. 원빈 씨는 지수 씨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다 해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원빈 씨는 계속해서 자신을 한계치로 몰아갈 거라고요. 하지만 지수 씨는 그 뭔가 가려운 데가 긁히지 않는 그런 불만족이 존재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상처 아닌 상처를 주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원하지 않아. 원빈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자꾸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게 되고 어느 순간 나도 자꾸 나쁜 사람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지수 씨 자신도 답답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 두 가지가 지수 씨 입장에서는 같은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 지수는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은 자기가 안 좋아하고 흥미를 못 느끼는 착하고 순한 사람들만 본인을 좋아해서 연애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현승연애에서도 이렇게 후반부에 들어서면 지수 씨가 좀 마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데 그게 확실히 좀 늦거든요. 상황 판단력에 비해서 이 행동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행동력만 본다 그러면 지수 씨가 떨어지는 사람 아닌데 상황 판단력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고 센스 있는 사람이지 어떤 조직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사람이기도 해. 그러니까 참 사람이 만능형 사람이 없는 거야.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어디에도 먹히는 만능약이라고 하는 그 만병통치약은 누가 팔아요? 고개사들이 팔잖아. 뭐 차력사들이 팔잖아. 어디 약품회사에서 만병통치약 나온 거 봤어? 모든 상황에서 맞는 거는 세상에 아직은 없거든요. 물론 모르지. 나중에 뭐 나노봇 같은 거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그 조그만 아주 그 미세한 로봇들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그런 만병통치가 되는 그런 기술이 나올지도 모르지. 근데 아직은 세상에 없단 말이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인재는 없어.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결정됐지 않아. 그 사람이 어디로 가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지. 세상에 뭐 거인들이라고 불리는 거의 영웅에 가까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 우리랑 뭐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일 것 같아요? 물론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 나도 뭐 그런 사람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 물론 그 위인전 같은 거에는 너무 그 부분들만 모아서 하니까 애초에 다른 사람들처럼 보일 때도 있지.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 왜냐면 인간 내면에는 선악이 다 공존해.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자기가 좀 더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에 좀 더 먹이를 주면서 살아갔느냐의 차이지. 그러니까 지수씨의 이런 성향도 지수씨가 예를 들어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걸 원하는 조직 혹은 그거가 딱 맞는 일을 하면 정말 최고가 될 수도 있겠죠. 가장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쨌건 지수 씨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어서 그런 연애를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규민태희 희두가 지수가 보기에도 재미도 있고 센스도 있으니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을 취하려 했지만 모두 나연에게 시선이 돌아갔다고 느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속상함이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시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타이밍에 원빈이 호감을 보였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안 좋고 그 반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또 나를 안 좋아하고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원빈에게 못되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랬을까? 이것도 막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지수씨도 좀 눈치가 빠른 상대에 대해서 그런 거 생각을 잘 읽는 사람이니까 누군가 내 생각을 읽어주길 바라는 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원빈이 내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인데 나를 좋아했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그 원빈의 동인이 책임감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원빈이 나를 원래부터 사랑했고 그냥 지금이 타이밍이다 생각해서 그 사랑을 고백했다 이러면은 지수씨가 이렇게까지 뭐랄까 그런 불편함을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랑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거죠. 근데 물론 뭐 이런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이건 뭐 시청자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상황이니까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원빈은 왜 자꾸 지수 눈치를 보는데, 이거는 정확히 과도한 책임감에서 답을 드렸어요. 꼭 원빈 씨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나도 실은 그런 면이 있어. 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과도한 책임감을 갖도록 교육받은 세대니까, 특히나 이 한국에서의 교육은 그렇게 유도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훈련을 좀 했던 거지. 어쨌건 여기서 좀 더 다시 질문을 들어가 보면, 연애 때나 이 환승연애 중에 계속 원빈 씨는 지수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수 씨가 행복하길 바라고 지수가 불편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기분을 살피고 이불을 물어보는. 근데 여기서부터 두 사람의 필요가 달라졌다, 원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죠. 이게 지수가 원빈을 센스 없다고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 건데,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안 좋고 불편하면 그런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찾고 그 진지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웃긴 얘기, 재밌는 상황, 뭐 그냥 재치 있는 말하면서 그냥 풀어나가길 바라는데, 원빈 씨는 그 내면으로 파고들고 그 감정의 원인을 찾고 진지한 얘기를 하는, 그러려고 하니까 잘 안 맞았을 거다. 그래서 지수 씨는 원빈 씨의 그런 거를 피하는 거였고 무거운 분위기가 더 싫었을 거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그 지연 씨와 원빈 씨가 데이트를 할 때도 10년 후에 네가 기대돼,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지연 씨도 그 상황에서 많은 부분을 감동했어. 그런데 지연 씨 입장에서 그거는 뭐랄까 되게 정성 들인 솥밥이야. 예를 들어서 그 막 영양밥을 먹은 거야. 정말 정성이 가득 들어간, 몸에도 좋은. 근데 그걸 매일 먹고 살 수는 없어. 이 비유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고 건강식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나의 이런 수많은 욕구들을 해소가 안 되는 거지. 지연 씨 입장에서도 좀 가볍고 쿨하고 그런 걸 원하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좀 나아지기도 하고, 뭐 핀잔도 줄 건 주고, 그리고 내가 뭐 놀릴 걸 있으면 놀릴 수도 있고, 이런 걸 원하는데, 물론 놀린다고 해서 원빈 씨가 그거 가지고 뭐 삐지고 그럴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왠지 놀리기 미안한 사람이지. 왠지 잘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으로는 존경하는데 남자친구로서는 조금 어려운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건강식이 나오는 그 식당을 최고의 식당이라고 누구한테 추천은 하는데 내가 거기 매일 가서 먹을 순 없어. 그리고 특별한 날 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먹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건 한 번 정도로 좋게. 그러니까 원빈 씨와의 데이트가 되게 좋았을 거예요. 지연 씨도 좋았어. 근데 한 번으로 좋게. 그 뒤로 지연 씨가 원빈 씨 남자로 안 보잖아요. 그게 원빈 씨가 나쁜 사람이라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지연 씨가 이 사람에게 해줄 게 없다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 그런 면에서 지금 저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거운 분위기를 싫어하는 심리 중 하나로 생각되는 것은, 방송에서 진지한 얘기를 너무 깊게 한다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본인의 깊은 얘기, 생각을 드러내야 하니까 싫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워낙 머리를 써가며 살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 생각, 눈치챈 것 등등 여러 가지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는 노코멘트 할게요. 모르겠어. 그리고 원빈이 과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수가 과거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고 본인도 똑같이 눈치를 보고 있고 계속해서 빠지는 딜레마에 대한 속상함, 그리고 원빈이 연애할 당시 눈치를 보면서 소가리를 하며 상처받고 살아왔던 것에 대한 지수의 진정한 사과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빈이 계속 속에 쌓아왔던 서운함, 속상함, 답답함들이 해소되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원빈 씨가 과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서운함, 속상함, 답답함 때문은 아니었을 것 같아. 그냥 과거에 우리 그렇게 좋았잖아, 그리고 그때 내가 널 참 사랑했는데, 그냥 그 당시에 자신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때의 이야기, 내 머릿속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수씨에게 들려줌으로써 이런 그때 시간을 좀 다시 되돌리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수씨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지수씨는 원빈씨가 계속 속에 서운함, 속상함, 답답함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그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나에게 좀 부담을 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존재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수씨는 그게 부분에 있어서 미안함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내가 미안하니까 상대가 나를 비난한다, 혹은 뭐 나한테 서운하다라고 치환해서 생각했을 수도 있지. 근데 원빈 씨가 그런 이유로 얘기를 했을 거라면, 이 책임감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다시 호감이 생긴 그 전에도 두 사람이 대화를 할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뭔가 서운함이나 이런 것을 토로하기 위해서 과거 얘기를 한 것 같은 뉘앙스가 나왔어야 돼. 근데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빈 씨가 과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건 아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원빈 씨는 과거의 것들에 대한 로망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와의 기억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을 거고, 그런 좋은 기억들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원동력이 되어 주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서적 방임이라고 해서 이게 사랑받지 못했다 뜻이 아니야.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지만 그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는 뜻으로, 인내하라는 뜻으로, 네가 그것을 스스로 책임지라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과도한 책임감 심리 강좌에서 드렸던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서양의 이론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문화를 완전히 반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정서적 방임이다 이래버리면 실은 우리나라에 정서적 방임을 안 한 부모가 별로 없을 수 있어.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결론적으로 위의 상황들로 인해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로도 지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친구로 지내고 싶다면 1. 지수가 원빈이 상처받고 힘들은 것에 대해 진짜 공감하고 사과하기. 사과가 없더라도 원빈은 지수가 그 눈치 보는 마음에 공감을 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히 위로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수씨 입장에서 생각하면 솔직히 사과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은 원빈씨가 잘못했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원빈씨가 상처받은 건 사실이야. 힘들었어. 고통받았어. 근데 지수씨가 사과할 일은 헤어지는 시점에 그런 분들이었을 수도 있지. 헤어질 때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방적인 이별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이별인데 둘이 합의하고 이별하는 경우가 뭐 얼마나 있어. 그러니까 이별하는 시점에서 뭐 그랬다. 그거 가지고는 어쨌건 수용을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어쨌든 그건 이별의 이유였으니까. 근데 이 상처받고 힘들었던 건 실은 연애하면서 연빈 씨가 최선을 다한 결과와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이걸 가지고 사과한다고 하기에는 이거는 지수 입장에서도 좀 애매해져 버리는 거지. 널 눈치 보게 해서 미안해? 이것도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물론 지수 씨가 원빈 씨한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딱딱 요구하고 좀 더 선명하게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됐다면 원빈 씨는 좀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그런 걸 가지고 사과하긴 또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원빈 씨는 좀 고통받고 지수 씨는 또 지수 씨 나름대로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다시 만난다고 해도 벌어지긴 하겠죠. 그런데 뒤에 말씀대로 그 꼭 눈치 보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어쨌건 그 지수 씨가 원빈 씨한테 좀 공감을 해주고 좀 어루만져 그러니까 원빈 씨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그게 원빈 씨의 또 장점이구나 장점과 연결돼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받아들여주고 공감을 해준다면 위로받겠지만 또 그게 또 친구 사이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 두 사람은 친구로 지내기가 쉽지 않죠. 친구로 지낼 이유도 없고 이게 20대 때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이게 좀 개뿔 아무 쓸모 없어요. 진짜 애초에 친구였으면 몰라도 뭐 사귀다가 헤어진 다음에 뭘 친구 먹어. 새로운 연애할 때 방해만 되지. 그 시간에 차라리 지금 애인 하루라도 더 만나지. 아니면 뭐 연인이 없으면 누구 뭐 새로운 이성을 만날 시간을 하루라도 늘리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뭐 책을 읽지. 물론 이건 내 생각이야. 내가 너무 건조한 인간이라 그럴 수도 있어. 두 번째, 원빈이 사과를 받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가지기. 이 두 단계를 거치면 지수가 원하는 서로 편한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빈 씨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수 씨가 사과를 해도 내가 지수 씨를 사과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사과할 거야. 그래서 지수 씨의 사과가 지수 씨 입장에서도 뭘 해야 될지 애매하고 원빈 씨 입장에서도 그걸 받는다 한들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원빈 씨는 지수 씨랑 친구로 지내는 법을 잘 몰라요. 여기서 이제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그 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원빈 씨가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지 않았을 시점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원빈 씨 입장에서는 지수 씨를 친구처럼 대하는 것 같지만 결국 과거에 연인이었던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떠오를 거야. 그걸 억압해서 안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원빈 씨는 지수 씨와 친구로 지내는 법을 몰라요. 앞으로 배우고 싶지 않을 거야. 그래서 친구로 지내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원빈 씨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은 일이야. 그렇다고 뭐 지수 씨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냐? 그것도 아니지 뭐. 지수 씨 입장에서도 원빈 씨라는 존재가 곁에서 머물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원빈 씨의 성실함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항상 누군가에게 서운했을 때 원빈이라는 그 시점에서는 친구겠지. 원빈이라는 친구한테 가서 그런 결핍을 해소할 거라고. 그러면 아쉬울 게 없어져. 그러면 쉽게 이별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원빈 씨도 그 연애의 기준이 지수 씨로 맞춰주는 건 좋지 않아요. 그냥 좀 더 편하고 자기가 마음 편한 연애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끌릴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끌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해서 서로를 성장시키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연애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서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그것이 다음 연애나 남은 인생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그냥 내 생각이지 뭐. 그리고 어쨌건 아직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고 앞으로 얼마든지 더 좋은 지금도 좋은 사람들이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들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원빈 씨 표현대로 1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좋은 사람들이 돼 있을지 그런 것들이 기대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좋은 인성을 갖췄고 노력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응원을 해주고 이 사람들의 단점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실은 온전히 단점이 아니라 그냥 어떤 특성이 지금 저 상황 때문에 단점으로 비춰지는구나, 나도 저런 면이 있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결국 이 메일의 답은 중구난방으로 글을 써내려간 것 같네요. 아니에요. 정리 잘해주셔서 좋은 콘텐츠 나왔습니다. 원빈과 지수의 관계는 어떨지 궁금하다고? 어떻게 될지? 그거는 뭐 예측의 영역이니까 내가 하긴 좀 어렵고, 근데 두 사람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제 뭐 그냥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뭐 이렇게 특별한 예측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제가 이유를 댔지만 그런 소외감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동인이 책임감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지수 씨가 원빈 씨에 대해서 불편함이 생겼는데,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원빈 씨를 받아줬을 때 지수 씨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내가 또 얘한테 상처 주고 있구나, 내가 또 나쁜 사람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지수 씨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인데,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 원빈 씨와 관계를 가져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빈 씨가 실은 지수 씨와 관계를 잘 만들어 가고 싶었다면 그 두 부분을 좀 조심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내가 책임감 때문에 너한테 대시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예전과 달리 좀 더 부담 없이 너를 편하게 대할 거야,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원빈 씨는 너무 원론적인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이랬으니까, 그리고 나는 항상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난 최선을 다하고 싶고, 지금 힘들어하는 너에게 힘이 되고 싶어. 좋은데 그게 상황적으로 지수한테는 마이너스였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뭐 두 사람이 안 맞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서로한테 분명히 끌릴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서로가 보완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못 가진 걸 서로가 가진 건 있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차라리 더 나중에 이성 경험을 많이 하고 그때 처음 만났다면 이 두 사람은 되게 상호 보완적인 좋은 연인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로가 너무 미숙할 때 그렇게 만나서 오히려 지금처럼 이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출연자 중에서는 원빈 씨가 이성적으로 끌릴 수 있는 사람은 지수 씨밖에 없거든요. 이 얘기는 내가 저번에도 했었잖아. 그리고 그게 책임감이 자극되면 그게 터질 거라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지수 씨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설 줄 몰랐지.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사람 일을 어떻게 예측하겠어. 항상 너무 많은 변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제가 좀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겐 좀 도움되는 내용이었길 바라고, 어떤 이 사람들의 내면을 제가 해석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도 저런 상황을 겪었는데 맞아, 나도 저런 마음이었지, 그때 그 상대는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좀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길 바래요.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